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갭상승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보다는 좀 내일이랑 모레가 좀 시장을 봤을 때 편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만 전략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쌀 때 빨리 미리미리 사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은 또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잘 사두니까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랑 카카오뱅크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보다는 내일이랑 모레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화요일 날 굉장히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금요일 날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런 저번 주랑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4차 회담이 재개가 되면서 양측에서 뭐 타협의 여지,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표현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지만, 양측은 뭐 협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고, 휴회를 하면서 16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는 뭐 우리의 힘으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는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월달 미국의 2월 생산 물가 지수가 예상치 같은 경우에도 0.9%, 이전이 1.2%인데 0.8% 상승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일부는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합의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 재봉쇄, 그 다음에 이란 핵 합의 기대 등으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급하게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단기적으로는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이 단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뭐 전형적인 기술주들,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 외에 전기, 전자, 화학, 이런 건강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테마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재봉쇄 조치에 따라서 중화권 증시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선전에 이어서도 상하이도 한국 국제선 입국을 차단하는 등 재봉쇄 초읽기에 돌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러시아 디폴트 선언 여부, 그 다음에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투자 심리랑 수급 모두 제한적인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시장에서는 무조건 불확실성에 대해서 혐오하고 극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지나간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큰 폭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 같은 어떻게 보면은 참 대세 하락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요즘 같은 대세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강 후약이에요. 뭐 하루를 쪼개서 보더라도 아침에 강하다가 점심 넘어가면은 좀 약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그 변동성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안정부터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해요. 지수가 막 변동성이 심하고 이러다 보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나왔다가 하락적인 부분도 좀 세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안정적인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860에서 900포인트 내외 변동성을 줄이는 작은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지수 자체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60에서 여기 딱 900포인트 이 안에서 지금 딱 작은 박스를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팍 오른다라고 해서 절대로 좋은 건 아니다. 왜? 급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도로 한꺼번에 쭉 밀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기술적으로 차트도 더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하기에는 더 힘든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기간 조정이라는 게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스탠스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은 좀 차분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략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평단 관리를 하면서 모아가고, 우리가 단타로 들어갈 종목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들어가서 승부를 보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려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빨리빨리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VIP방 같은 경우에는 비트9 이런 거를 시초가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인증샷 자체가 뭐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비트9도 워낙에 모멘텀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이 좋다 보니까는 뭐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차트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나이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봉상 우리가 딱 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초가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수익적인 부분 챙기고 나오고, 또 현금을 지어놓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베스트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초보자분들이 혼자 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3개월 하시면은 이렇게 44만원 진행을 또 이벤트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선착순 딱 10분만 막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3개월에 44만원이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싸요. 쌀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가지고 무언가 힘들고 회비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내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데를 보면은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회비를 내느라고 바쁘다, 뭔가 주식으로 수익이 나도 회비를 내느라고 남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 수익 났으면은 다행이고 회비라도 뽑았으면 다행인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내가 무언가를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적인 부분도 잘 챙겨 나가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도 큰 폭으로 좀 확 튀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한 가지 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슈퍼리치님 3월 16일 오늘 단타 수익 인증 올립니다. 근래 시장이 다시 빠지고 있어서 다시 좀 우울하지만 슈퍼리치님 믿고 분할 매수하고 따라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짧았지만 시장이 올라오는 것도 체감했고 매일매일 세심하게 리딩 해주시고 시장 분석해 주시니 불안하지는 않네요. 그 노력과 수고에 항상 엄청 감사드립니다 하고 수익 인증을 이렇게 올려주셔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전수를 해드리고 알려드릴 것들에 대해서는 싹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들 어차피 살 때 그냥 기다렸다가 싸게 사세요, 그냥 바닥권에 왔을 때 부담없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위치가 결국에는 이 RSI 30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금 수영하고 있는
웅덩이가 깊게 파인 저수지처럼 깊게 파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하시면은 분명히 기다리면은 좋은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올라오잖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자꾸 빠질 때 추천을 왜 해주지 하면은, 그러면서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항상 모든 종목이 됐던지 간에 싸게 잘 사두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올라갔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어차피 뭐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카카오를 가지고 우리가 단타 치려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한 위치에 바닥권에 내려왔을 때 편안하게 사서 들고 가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RSI 30 이하기 때문에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올라와요. 올라오고 RSI 30 이하권, 그 다음에 여기서 30 이하권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평단이 맞춰지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위치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RSI 30 이하권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시간적인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는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기다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나고 나면은 항상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장사꾼의 마인드로 해야 돼요. 뭐가 장사꾼이냐? 결국 우리가 뭔가 장사를 할 때 싸게 물건을 떼와서 비싸게 팔아야지, 누군가한테 팔아야지만 남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떼와서 싸게 팔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사꾼 마인드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물건을 싸게 떼어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것도 여실히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연간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지 않는 개선되는 실적을 보여주거나, 대선 이후에 빅테크 규제가 우려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축소 우려가 진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대통령 선거 발표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나름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규제 리스크가 불거졌던 플랫폼 산업에 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김범수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을 했는데, 이것도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역할을 유지를 하면서 글로벌 진출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고, 뭐 또 다른 전략주기인 비욘드 모바일 남궁훈 대표이사가 내정자를 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의 행보 자체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해진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글로벌 투자 기회 발굴에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김범수 의장도 지금 행보 자체가 글로벌 투자 기회 발굴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트렌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플랫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VIP방은 비트나인 이런 것들로 뭐 플랫폼 관련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인즈랩 이런 것도 뭐 플랫폼 관련해서 인공지능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좀 보셔야 되는 시기다. 사전적인 의미는 승장장이에요. 그래서 IT에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일종의 환경 제공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플랫폼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MS 도스상에서 동작하는 도스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MS 윈도우상에서 동작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MS 윈도우가 당연히 플랫폼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정부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뭐 의논을 하고 이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소를 하자,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단 지성의 힘으로 헤쳐나가자 이런 뜻인데, 관련주들은 이미 어제부터 시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민터넷이라든지 대신정보통신, 이거는 뭐 유승민 관련주로도 묶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나무기술, 그 다음에 광무, 비트나인, 마인즈랩, 트윈, 플래티어 이런 것들 관련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서는 뭐 청년, 무주택자 일부 계층에 대한 LTV 상향 조정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정상화의 정책의 하나로서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격, 가구, LTV 상한을 뭐 80%로 높여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뭐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은행권은 LTV가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서 뭐 20에서 70% 정도의 수준인데, 수도권 규제 지역 등에서는 대부분 40%를 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LTV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당장 LTV 상향 조정에 법과 제도상 제약이 많지는 않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고, 주택 가격에 비해서 낮은 LTV 적용으로 지금까지 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택 매수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구입 기회조차 박탈을 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LTV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대출로 부족한 자금 여력을 좀 채워서 주택 매수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는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좋은 위치에서 잘 사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시장은 무조건 차분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